나이 먹고 폼 잡지 마십시오. 돈 못 벌고 기술 없는 노인은 집안의 재앙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치지는 않았는지요? 어쩌면 듣는 순간 불쾌감이나 반감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딱 저 모습인데 하는 서늘한 자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문장 속에 숨겨진 진실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남은 삶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돈벌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품격 있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른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존경받고 자녀들이 알아서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은 100세에 가까워져 장수시대라 불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긴 노년은 결코 축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에서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점점 더 복잡해져 젊은 세대와의 소통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의 명예나 폼에만 기대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 자녀에게 의존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기도 버거운 현실 속에서 부모님의 노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 공고, 자녀는 효라는 굴레 속에서 죄책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결국 가족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은 노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년은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200년 전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의 자세를 이야기하며 실제 백성의 삶과는 거리가 먼 말뿐인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 즉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벼슬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지 마라. 지금 당장 자기 손으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도리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 시니어의 삶에 적용하고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이를 장계장 경영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직접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의 실용주의적 통찰을 통해 우리 노년의 지혜를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인은 과거에 얼마나 좋은 닭을 키웠는지, 어떤 큰 상을 받았는지 자랑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닭들이 알을 잘 낳고 있는지, 혹시 병든 닭은 없는지, 사료는 충분한지 매일매일 꼼꼼히 살피고 관리합니다. 알을 잘 낳지 못하는 닭이 있다면 보살핌을 더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병아리를 부화시켜 양계장의 생산성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닭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과 생존은 과거의 명예나 학벌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부지런히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등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자립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여기 김노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고 늘 광년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즐겨 하셨죠. 은퇴 후에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지라며 소일거리도 마다하셨습니다. 스스로 옛날 대기업 임원이라는 낡은 체면에 갇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비는 부족해졌고 건강까지 나빠지자 슬그머니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느라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차마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는 자녀들을 보며 김노인도 괴로웠지만 자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말 못할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은퇴 후 이렇다 할 기술도 없이 한탕주의에 빠져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어 큰 빚을 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끊임없이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며 심지어는 자식돌이도 못하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가장이라 자부했던 아버지의 그 낡은 체면과 무능함이 결국 가족의 사랑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이처럼 암울한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 용기 있게 맞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처음에는 무료함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죠.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과 간단한 컴퓨터 작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도 작고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강사에게 묻고 또 물으며 서툰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자판을 익혔습니다. 답답함과 성취감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박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능숙하게 주문하고 멀리 사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은 물론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편집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복지관에서 다른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 소소한 강사료와 함께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시니어가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과거의 명예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이 말이 박 여사님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며 체면이라는 낡은 껍데기 안에 갇혀 계신가요? 아니면 박 여사님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며 새로운 품격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정약용 선생의 장계장 경영론이 알려주듯이
쓸모있는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체면이자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노년이야말로 진정 나를 위한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쉼터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양계장을 경영하듯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첫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강좌, 키오스크 사용법 또는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을 익혀보세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작은 시도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둘째, 소소한 소득 창출 노력. 과거의 경력을 살려 재능 기부를 하거나 시니어 전문 일자리, 경비, 배달, 주유 보조 등을 찾아보세요. 취미로 만들던 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득은 물론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여러분의 활력과 자존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사회에 기여하는 삶. 손주 돌봄을 통해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도서관 봉사, 지역사회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일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삶은 여러분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짐이 아닌 자랑스러운 존재로, 사회에는 존경받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먹고 폼 잡지 마십시오라는 다소 직설적인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노년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을 찾아보았습니다. 과거의 낡은 체면을 벗어던지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부지런히 배우고 생산하며 기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새로운 체면이자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쓸모있는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체면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양계장을 새롭게 경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끊임없이 돌보고 배우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가 김노인 같았다고 반성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나도 박 여사님처럼 해봐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리빌딩이었습니다.